정말이야? 이거 확실한 정보야? 확실한 정보야. 일단 추진하는 건 100%야. 너 일단 그쪽의 땅을 사둬. 경기도의 땡땡군, 경북의 땡땡군, 그리고 전북의 땡땡군 이 세 곳이야. 아직 후보지를 선정 중인데 지역만 확정되면 완전 노다지야. 황금의 땅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노후 인생 이야기 보따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용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65세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오늘의 주인공 김기철 씨의 사연입니다.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여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고 남은 아파트 한 채와 국민연금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계획 중이던 기철 씨. 그러던 어느 날 국토교통부에 근무를 했던 절친인 조만기 씨의 전화 한 통으로 조용히 살던 기철 씨의 잠자고 있던 욕망이 화산처럼 분출하여 새 인생을 계획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내용 시작 전 이어질 내용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인데 너도 이번 기회에 한몫 챙기면 되겠다. 나는 안 돼. 왜? 너 정년 퇴직한 지 4년 지났잖아. 이제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문제는 이 정보가 아직 내부 문건 단계라는 거야. 아직 공개되기 전이고 내가 국토부에 있는 후배들하고 주고받은 내용이야. 퇴직했어도 내부 정보 이용했다고 걸리면 끝이다. 형사처벌에 이익 전액 몰수야. 그래서 너 같은 제3자가 움직여야 돼. 내가 매입해서 대박이 나면 그때 나한테 살해하면 돼. 그럼 나는 흔적이 안 남지. 아, 역시 고위직 출신은 다르구만. 문제는 후보지야. 세 군데 중 어디가 최종 선정될지가 관건이야. 곧 뉴스에 뜨겠지. 아니, 당장은 절대 안 뜬다. 이번 건은 조용하게 밀어붙일 거라서. 내부적으로 확정되면 후보지 심사는 거의 절차만 밟는 수준일 거야. 결국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다고 보면 돼. 토지 보상이나 대책반 구성 예산만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면 본격적으로 굴러갈 거야. 국가 사업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되기도 해? 이번 사업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지구로 밀어붙일 모양이야. 시간 끌면 땅값 오르고 난리 나니까 조용히 따르게 가는 게 국토부 입장이겠지. 이게 새어나가면 나중에 있을 선거판 뒤집히고 주민들 들고 일어난다. 그러면 수년씩 밀리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조용히 노년을 보낼 계획이던 기철 씨의 삶에 욕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TV에서만 보던 부자들의 세계가 드디어 자신에게도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나 된다는 거야? 최소한 네가 넣은 돈의 서너 배는 기본이고 땅값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 알잖아? 강남 땅 부자들이 다 그렇게 된 거야. 너 이번에 이거 진짜 기회야. 대신 나한테는 30%만 떼줘. 그 정도면 서로 좋은 거지. 당연하지. 그 정도쯤이야. 집에 돌아온 기철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앞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골프도 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좋은 이야기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고 현실감이 안 와요. 원래 벼락부자가 그런 거야. 아침에 눈 떠보면 모든 게 바뀌어 있는 거지. 근데 너무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예요. 만기가 국토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야. 아직도 후배들하고 연결돼 있고 정보는 누구보다 정확하지. 이 말만으로도 기철 씨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규제가 심하지 않던 시절이라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 명의, 심지어 자식들 명의로 받을 수 있는 자금까지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철 씨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음을. 기철 씨는 자신이 최대한 끌어모은 자금 내역을 만기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인 담보대출 2억, 아내 담보대출 1억 5천, 신용대출 총합 5천, 자식 명의 대출 8천, 기철 씨 퇴직금 예상분 중 일부 1억, 합산 금액이 5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과 가족들의 모든 믿음이 담긴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최대치야. 너 정말 성실하게 살았구나. 이 정도 자금 모으기 쉽지 않은데. 기철 씨는 조만기의 칭찬에 한층 더 고무되었습니다. 이제 땅만 사면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디로 가닥 잡힌지는 몰라? 가닥 잡혔으니까 오늘 부른 거지.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돼. 어딘데? 경북 땡땡군이야. 경북이네. 수도권은 아니고? 요즘 정부 공약이 지역균형 발전이잖아. 그쪽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거의 끝났다고 본다. 혹시 뒤집히는 일은 없겠지. 없어. 이건 조용히 밀어붙이는 사업이라. 공론화 자체를 안 할 거야. 시끄러우면 늦어지니까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기철 씨의 마지막 남은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5억 8천만 원을 확보한 기철 씨는 곧바로 경북 땡땡군으로 향했습니다. 지도에서 미리 골라둔 가장 마음에 드는 필지, 평지에 도로 인접, 배수 좋고 조용한 자리. 여기만 사면 끝이다. 기철 씨는 차 안에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지적도까지 인쇄해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필지 앞에 섰는데 아, 그 자리는 어제 계약 들어갔습니다. 어제요? 제가 제일 먼저 본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지난 며칠 동안 조용히 문의가 꽤 들어왔어요. 뭐가 있는 것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철 씨의 심장은 쿵 하고 커졌습니다. 역시 만기가 말한 정보가 진짜였구나. 현장에서 첫 번째 필지를 놓치고 돌아오는 길, 기철 씨는 이상하게 진이 빠진 듯한 기분과 설렘이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걱정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땅 보러 간 일 어떻게 됐어요? 기철 씨는 일부러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 벌써 슬슬 움직이더라. 내가 보려던 자리도 누가 어제 계약했대.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벌써요? 아직 발표도 안 났다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만기가 말한 게 100% 맞는 거였어. 이런 정보가 우리한테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벌써 발 빠른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증거지. 하지만 아내는 쉽게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 아무 정보 없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몰린다. 이상한 거 아니야? 기철 씨는 아내의 불안감을 외면한 채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여보, 기회란 게 원래 이런 거야. 확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움직이는 거지.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5억 8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너무 커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순간 기철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평생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노후에도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살 거야. 당신 가고 싶다던 해외 여행도 하면서 이제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건 그렇지만 나는 그 정보가 확실한 건지 그게 걱정이에요. 만기가 누군데? 국토부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헛소리 하겠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그가 이미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조심스럽게 기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냥 한 가지만 약속해줘. 혹시라도 그 친구가 말 바꾸거나 뭔가 이상하면 바로 멈추자. 응. 기철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깐. 하지만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깊은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 경북 땡땡군 지역 부동산 중개소 소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에 방문을 할까 하는데 그날 문을 여시나요? 네, 그날 문을 엽니다. 주말에 상담 예약이 몇 건 들어와서요. 혹시 그 지역에 땅 사려는 사람인가요? 네, 요즘 땅 관련 문의를 많이 주시네요. 우리 지역 재개발 관련 소식은 따로 들은 게 없는데 이상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그날 오후 2시쯤 가도 될까요? 네, 점심 먹고 바로 상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날 뵙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퍼진 것 같은데 머뭇거리다. 좋은 지역 다 뺏기겠네. 서둘러야겠다. 토요일 오후 도착한 기철 씨는 부동산 사장과 대화를 나눈 후 팔리지 않은 구역의 필지를 보러 갔습니다. 이 자리 근처에서 최근에 판매된 금액이 평당 8만 원이 더 올랐어요. 하루가 다르게 금액이 계속 오르네요. 이 땅이 그래도 도로 접근성이 좋고 평지로 쫙 이어져 있어서 개발 승인만 나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노른자 땅입니다. 여기가 다른 곳보다 필지 조건이 제일 낮긴 하네요. 땅 주인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이 땅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땅 주인을 만나러 간 기철 씨. 허름한 일반 시골 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80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누구고? 아, 박 사장 웬일이고? 이번에 어르신 땅 보고 계신 서울에서 온 김 사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땅이 필지가 좋아서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전원주택 하나 지어서 살까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 여러 명 왔다 갔어요. 뭐 얼마에 살랐고? 땅 크기가 2,000평 정도 되시던데
평당 28만 원에 사고 싶습니다. 뭔 소리고? 40은 받아야지. 아이고 어르신 40은 너무 높습니다. 며칠 동안 내 땅 사겠다고 연락 오고 직접 찾아온 사람이 한둘인 줄 아나? 이 정도면 40은 불러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40은 너무 높습니다. 제가 책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걸 훨씬 넘어버리네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기지 뭐. 딴 데 알아보소. 일단은 다른 데도 알아보시죠.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으니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그려. 다음에 또 오소. 기철 씨는 막막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 시골 땅 하나 확보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시죠.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흐르면 가격만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무슨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자꾸 올라갈 겁니다. 그 땅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 봐요. 맞아요. 조건이 제일 좋은데. 일단 빨리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연락 주세요. 답답한 감정을 느끼며 다시 서울로 올라온 기철 씨. 집으로 들어가기 전 만기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기철아. 땅 샀어? 제일 마음에 드는 땅이 있는데 2,000평 정도야. 평당 28만 원 부르길래 예상보다 조금 비쌌지만 금액이 얼추 맞아서 28만 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 노인이 평당 40을 부르네. 금액이 너무 높아서 일단 보류했어. 다른 곳도 좀 알아보려고. 기철 씨는 만기 씨에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치는 정말 좋은데 서울로 치면 거의 강남 재개발급인데 너 여기 확보하면 땅 부자 되겠다. 조금 더 흥정해 보다가 안 되면 돈 좀 더 확보해서 그 가격에 질러 그냥. 내가 돈 더 나올 때가 어디 있어? 좀 더 고민해 봐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게 몇 배에서 10배까지 불어날 수도 있어. 그것도 생각해야지. 근데 정보가 유출이 안 됐는데 땅 보러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원래 평당 20만 원도 안 되던 땅인데 8만 원 이상 계속 오르더니 땅 주인이 40을 부를 정도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게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땅 냄새, 개발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아. 정보가 그렇게 철통같이 유지는 안 돼. 뉴스에 나오는 순간 공식화가 될 뿐이야. 가급적이면 빨리 사야 돼. 시간 지나면 욕심 많은 땅 주인들이 부르는 게 땅값이 된다. 알겠다. 다음에 연락할게. 그렇게 며칠 동안 부동산 중개소에서 보내준 땅을 봤지만 그 어르신의 땅만큼 괜찮은 매물이 없어서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중개소에 연락을 합니다. 사장님 김기철입니다. 네, 사장님. 보내주신 위치의 땅을 다 살펴봤는데 그 어르신 땅만큼 괜찮은 곳이 없네요. 그렇죠. 그 위치가 개발만 된다면 완전 노른자 땅인데 값을 너무 높게 부르시니 문제네요. 그러니까 말인데요. 이 건 성사되면 제가 기존 중개비의 3배 더 드릴 테니 어르신 금액 좀 낮출 수 있게 설득 작업 좀 해주세요. 어르신이 너무 금액을 높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신 거라서 아직도 거래 성사됐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3배까지 올려주신다고 하니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격 변동이 있거나 심경의 변화가 계시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진전이 더딜 것 같던 기철 씨는 추가 자금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여보, 우리 돈 좀 더 알아볼 데 없을까? 왜요? 뭐가 문제 있어요? 그 지역에 아주 괜찮은 매물이 있는데 여기가 개발되면 다른 곳에 몇 배 정도 더 상승될 수 있어. 그만큼 좋은 위치인데 땅 주인이 금액을 너무 높게 불러서 지금 진전이 안 돼. 그래서 중개인한테 성사되면 중개료 3배까지 쳐줄 테니 평당 금액을 좀 낮춰서 땅 주인 설득 작업 좀 하라고 했어. 그래도 지금 자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돈을 좀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돈 더 나올 데가 없어요. 짜내고 짜낸 금액인데 우리 형편에 엄청 무리한 거예요. 아버님 땅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 그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후 자금으로 쓰시다가 물려주실 건데. 어차피 물려주실 거고 지금 이 땅 사면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건데 설득 좀 해봐. 그렇게 아내의 아버지 명의 담보대출금이 8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총 확보한 금액이 6억 6천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액을 환산해 보니 평당 33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당 33만 원이라 여기까지만 깎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며칠 뒤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금액을 제가 최대한 설득을 했는데 35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정말 힘들게 내렸어요. 이 이상 더 내리려고 하면 저하고 앞으로 거래 끊겠다고 엄포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떠세요? 고생하셨네요. 근데 조금만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은 힘든데 얼마까지 원하십니까? 33만 원까지만 맞춰주시면 바로 거래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한테 33만 원까지만 맞춰주시면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드리고 모든 거래 날짜나 그 일정을 어르신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맞춰 드린다고 해주세요. 다른 쪽에서도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는 곳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주신다면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거래 당일날 거액을 바로 입금해 주는 곳이 거의 없죠.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내리면 이제 꿈이 현실로 다가온다. 그러나 3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평당 35만 원을 제시한다면 거래가 물 건너가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사장님 성공했습니다. 33만 원에 팔겠다고 하시네요. 드디어 됐구나. 시간이 꽤 걸렸네요. 고민이 깊으셨나? 그러게요. 그날 사장님이랑 통화 마치고 바로 어르신한테 가서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시면서 나가라고 하시더니 3일 뒤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바로 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하고 바로 현금으로 입금하는 거 반드시 약속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럼요. 그날 계약 마치고 어르신한테 바로 입금하고 사장님한테 약속한 중개료도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어르신의 태도 변화로 거래가 성사되었고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버티시던 양반이 갑자기 팔겠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지만 그래도 매각하겠다고 하니 앞뒤 상관없이 무조건 진행을 하게 된 기철 씨. 이제 신도시 개발 뉴스만 뜬다면 신분이 바뀌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여보세요, 만기야. 기철아. 땅은 겨우 구매했다. 그 위치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렀다면서. 노인네 설득 어떻게 했냐? 40만 원은 절대 안 돼서 중개소 사장한테 금액 최대한 낮춰달라고 했지. 난 장인어른 땅 있는 거 담보로 8천만 원 더 대출받아서 6억 6천으로 맞추고 33만 원까지 맞춰달라고. 그러면 돈도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니 3일 뒤에 연락이 와서 팔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성사됐지. 땅 주인들 버티면 정말 질긴데 잘 설득했네. 근데 이제 곧 신도시 정부 발표 안 하니? 조만간에 할 거야. 정부 부처에서 이제 내용 발표하는데 조금 조율할 게 있나 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아. 내부 결정은 다 됐다면서. 뭐 또 협의할 게 있었나? 국가의 중대사인데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기철 씨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길까 봐서. 그리고 며칠 뒤 뉴스 속보로 정부 중대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신도시 지역 발표였습니다. 예상되는 후보 지역은 만기 씨의 말대로 진행되고 후보군 세 곳은 경기도, 경북, 전북 이렇게 발표되고 최종 결정된 지역은 충격적이게도 경기도로 선정이 됩니다. 이를 지켜본 기철 씨는 할 말을 잃었고 급하게 만기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만기 씨는 폰을 꺼놓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고 정부 발표가 있은 후 경기도 땡땡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으로 열기가 가득한 곳이 됩니다. 기철 씨의 노후는 무너지고 빚만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철 씨의 망가진 노후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친구의 말을 너무 맹신하여 정부의 정책 발표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고 눈앞에 성공만 의식한 나머지 천천히 돌아보면서 가야 할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최후의 승자는 바로 땅 주인 할아버지와 중개소 사장입니다. 그러나 땅 주인 할아버지의 매각은 그저 운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누구보다도 땅 관련 정보에 능통했고 지역의 땅을 알아보러 온다는 사람이 많다는 걸 눈치채고 일부러 값을 높게 책정,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너무 높은 가격에 책정한 걸 알았지만 이것은 협상의 기술이고 그는 노련한 협상가였습니다. 중개소 사장의 설득에 35만 원까지 마지노선을 그었고 미리 알아낸 정보에 의해 경북 지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듣고 기철 씨의 최종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혹시 변동이 생길지 몰라서 계약 완료 시 바로 현금으로 입금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조건을 걸었고 결국 정부 발표가 나면서 수도권 지역이 최종 결정이 되고 합법적으로 땅을 매각한 땅 주인 어르신은 평소 가격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그 지역의 땅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려던 사람이 실패하고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 땅 부자가 되는 상황.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든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욕심에 무너지지 마세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본인입니다. 오늘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